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약 1시간 30분 만에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재는 평일을 거쳐 선고기일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비상계엄 방조와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5가지 사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가 지체되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라면서 임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합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탄핵소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 위결 정족수도 이번 사건의 쟁점입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위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하는 제적 3분의 2 이상인지 국무위원 기준인 제적 과반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정족수를 적용해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위결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이날 권한쟁의 심판도 첫 변론을 열고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이날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헌재가 한덕수 총리 사건을 기각하면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효력이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헌재 재판관의 임명이 무효가 되고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되면서 탄핵결정 정족수 논란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이 개별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면 무효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직무를 끝냈다고 해서 모든 일을 무효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